네. 생활 습관을 인제 바꾸는 거는 인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하루에 한 6끼 정도를 먹었어요. 이제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이제 계속 이렇게 먹었던 거죠. 그러면 저의 소화 기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24 시간 풀가동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자기 전에 많이 먹어야지 잠이 왔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모든 그 기계가 인제 무리를 하게 되면 고장이 나듯이 저의 소화 기관도 이제 점점 기능이 떨어졌죠. 이제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이제 지방간이었었고요.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당뇨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제 혈압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네 고지혈증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제 신체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위나 장의 어떤 기능도 많이 떨어졌겠죠. 네 그래서 저는 아침을 주로 액체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레몬수를 드신다든지 채소 수프를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린 스무디 이제 채소와 과일을 함께 갈아서 먹는 이제 그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은 몸에서는 이게 칼로리가 굉장히 낮고 액체 위주의 음식이 왔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분명히 먹었는데 이게 아침을 안 먹은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는 점심과 저녁을 12 시에 먹고 6시 이전에 저녁을 먹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음 제가 6 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8대 6 간헐적 단식이 저절로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공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 몸에서는 지방을 태우고 지방간을 태우고 그다음에 오토파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체중을 더 빨리 빼고 싶다고 하면 점심시간을 약간 늦추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 시가 됐는데 뭐 그렇게 배가 안 고프다라고 하면은 점심시간을 1 시, 2 시, 3시 뭐 배고플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때 점심 식사를 하시고 저녁 식사를 6시 이전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21대 3 간헐적 단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기관이 쉬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고요. 내 몸이 리프레시 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예전에 무조건 12 시가 넘어서 잠을 잤고요. 아침 5 시에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나는 잠을 적게 자는 것이 굉장히 부지런한 거고 내가 하루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낮에 늘 피곤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0 시나 11 시에 취침을 하시고요. 6 시나 이제 7 시에 기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8 시간의 수면 시간이 보장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자는 시간 동안에 세포의 재생과 복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것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가 일일 일식을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제 그 박사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그때 많은 분들이 했던 다이어트가 뭐냐면 하루 한 끼를 가공식을 드시는 거예요. 하루 한 끼를 분식집에 가셔 가지고 튀김 드시고 떡볶이 드시고 뭐 라면 드시고 그렇게 한 끼를 몰아서. 네. 그 다이어트 방법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일 이식을 한다고 해도 한 끼를 건강하게 드셔야 되고요. 일일 이식을 한다고 해도 한 끼만으로는 공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을 가볍게 드시면서 일일 이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식품은요, 계속 레벨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감자칩을 만들었어요. 감자칩이 굉장히 중독성이 높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감자칩을 만들었는데 상대편 회사가 더 짜고 더 기름지고 더 달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회사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연구원들한테 몇 억씩 연구비를 주면서 더 강력한 그런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가공식품을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거는 정말로 내 몸의 소화기관을 혹사시키고 또 내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실제로 다이어트도 안 되고 그런 나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요가 오지 않는 거는요. 세상에는 수많은 다이어트가 있어요. 27,000 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너무 다이어트 방법이 많은데요. 자, 그것들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소개된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체중이 빠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이어트 방법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이어트 방법들은 모두 요요가 옵니다. 요요가 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제가 책에도 자세히 기술을 했지만 습관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저는 아침에 레몬수 1리터를 마시는 습관이 있고요. 저는 하루에 한 끼 샐러드를 먹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저는 하루 한 번 그런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깨지 않는 이상 제가 여기에서 더 살이 찔 수는 없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공복 시간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금식해서 48시간의 단식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내 몸에 더 좋은 유기농 채소를 먹고 또 친환경으로 자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제 몸은 더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 방법은요. 내 몸에 건강한, 내 몸을 사랑하는 습관을 한 가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습관을 하나 더 하시고 또 더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 다이어트 방법은 절대로 요요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